그 서로주체성 속에서 그림을 보는 나는 가끔 박진화의 그림 앞에서 그 그림 속으로 스며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그림이 어떤 빛의 파동으로 나를 감싸 안아 내가 그림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둠으로 가는 나무들, 이걸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근데 하나만 이건 보여드릴게요. 예. 어둠으로 가는 예,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제 처음 박사님 그림 왔을 때 이런 그림이에요. 예, 이런 스타일의 그림인데요. 어떻게 느낌이라도 좀 이렇게 느끼셨으면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같은 이런 그림을 보면요, 우리는 마치 내가 그 그림 속 어둠 속에 같이 잠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림이 크고 그러니까 더 막 그래요. 그 앞에 딱 서면. 예. 물론 캔버스는 종종 캔버스는 창문에 또는 액자는 창틀에 비유됩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창문 안쪽에서 판옵티콘 속의 감시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자와 화폭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지만 나와 세계를 나누는 단절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미술관 가가지고 좋은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액자가 이 그림이 액자가 너무 이제 약간 특이한 건데 을의 액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냐면 그 액자가 창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려진 그림이 창밖 풍경처럼 이렇게 착시 또는 환각 현상을 느끼신 적이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창인데 그 창문은 나와 세계를 이어주고 열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와 세계를 나누는 장벽이거든요. 이게 창 이쪽에 내가 있고 창 저쪽에 풍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끝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보는 눈의 숙명, 시선의 숙명입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박진화의 그림은 덜어는 보는 나를 감싸기도 하고요. 덜어는 보는 나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그림 앞에서 그림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림 속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 기이한 물아일체의 세계는 모든 분열과 대립이 극복된 대동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치명적인 분열과 상쟁 속에 있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그 분열이 박진화가 마주한 세계의 본질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로 가장 첨예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이 그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직관할 수 있는 강화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해변에 묶어둠으로써 온몸으로 분단을 추체험하고 또 반추합니다. 그의 그림이 남북 분단에 대한 예술적 성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세계의 비극적 고통의 한가운데서 작업하는 예술가인 한에서 그의 미술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정체성에 속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술의 보편적 본질에 속하는 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의 진리를 열어 보이겠지만 결국 존재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로 존재의 진리 운운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존재의 진리는 진짜로 있는 게 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무엇이 한갓 가상에 지나지 않느냐는 물음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물어온 물음입니다. 장자의 호전몽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아실 테니까 그 이야기는
가상현실이 진정한 현실과 뒤섞이기 시작한 우리 시대에 이 물음은 더욱 절박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현실이겠습니까?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답은 이겁니다. 고통받는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가상, 표상, 뭐라고 부르든 그건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상이 다른 표상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상과 다른 표상이 그렇게 작가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과 표상 사이에는 외적 배치가 있을 뿐 내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상도 다른 표상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상도 다른 표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작용하거나 수동적으로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동적 표상이나 수동적으로 당하고 고통받는 표상이란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진짜로 있는 존재자만이 타자에게 작용도 하고 작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존재자들만이 고통받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고통받는 자는 참으로 존재하는, 진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남북분단이 세계사적 분열의 현실태라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한에서 남북분단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반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 고통을 반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준하가 분단의 고통을 반추할 때 그는 존재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반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화적으로 그려 보일 때 그는 화폭 위에 존재의 진리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